유럽 5대 한민족 혈통 발견 영국 왕실이 한국 찾는 이유 실제로 드러나는 역사 유럽 왕실에 퍼진 한국 혈통.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고구려, 고조선 발해와 같이 한민족이 일군. 고대 대형 사이즈 국가들은 늘 붕괴한 이후로 동남아시아 멀리는 유럽 방면까지 그 유민들이 초원 등 여러 루트를 따라 이동해 해당 지역에서 상류층과 지도층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에서 발견되는 한국식 문화 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뿌리와 닿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민족은 라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은 독일, 영국, 북유럽권의 국가들이 슬라브족 속은 러시아, 폴란드 등 동유럽권 국가들이 라틴 계국가들은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정도가 유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아계 민족이 유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학계에서는 이들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유럽 대륙 끝까지 이주해 정착한 사례로 분석할 뿐 아니라 심지어 놀랍게도 한국어와 문법 체계가 비슷하고 음악의 음계 형태, 날짜를 세는 법 등 한국 문화와 유사점이 많아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나토의 산하기구 사이버방위사령부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하면서 21세기판 탈하입구에 한국이 진입할 뿐 아니라 최근 불어닥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무력 충돌의 상황 속에서 유럽 국가 각 나라들에게 무기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고 있습니다. 스페인 이러한 상황에서 5개의 믿기 어려운 한민족의 한 계파로 분류되는 유럽의 민족들을 살펴봅니다. 5위부터 살펴봅니다. 5위 헝가리족은 유럽의 한결의 민족으로 별명이 붙고 있습니다. 헝가리 한결의 이름만 들어도 매우 비슷한데요. 헝가리는 유럽에서도 잘 알려진 아시아계 그 중에서도 한국, 몽골과 관련된 북방아시아계 민족인데요. 헝가리족의 뿌리는 마자르족이라는 기마민족으로 이것은 한국의 북방의 말갈족과 관련이 있는 민족으로 말갈. 마자르족이 유라시아 초월 루트를 타고 유럽 방면으로 이동을 하여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전통음악에 있는 오음계가 동일하고 날짜를 세는 법이 동일하며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성씨와 이름이 아시아식 순서로 돼 있어 유럽의 아시아 민족으로 분류됩니다. 놀랍게도 헝가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외국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대기업들은 헝가리의 주요 은행들을 인수하여 헝가리 정계 뿌리 깊게 90년도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계 자본이 헝가리의 주요 기관기업 부동산을 차지하기 시작해 유럽의 1대1로 핵심 거점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중국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헝가리 수도 한복판에 중국의 대학교 푸단대학교가 건립되려 하자 대대적인 반중국 시위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헝가리는 아시아계 유럽 민족이지만 중국과는 엄연히 언어 문법 구조가 다릅니다. 문법 구조가 헝가리와 동일한 나라는 중국이 아닌 몽골, 터키, 한국, 일본 정도가 있는 상황으로 헝가리에서도 한국과의 인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헝가리를 세운 마자르족은 고구려, 백제와 관련된 부역의 기마민족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 관계를 맺는 민족으로 분류돼 충격을 줍니다. 4위 핀란드 바이킹족의 후예들인 북유럽 국가의 민족들은 금발의 푸른 눈의 사람들이 이색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핀란드인은 유럽계 바이킹족이나 게르만족이 아닌 우랄 민족 그 중에서도 발트핀족에 해당합니다. 외형을 보면 다른 북유럽국 민족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핀란드의 고대식이 출토되는 두개골을 살펴보면 현대의 백인종의 장두형 두개골과는 다른 아시아계 두개골이 출토됐습니다. 무려 19세기 말까지 핀란드인은 터키인들과 함께 황인종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의 언어 문법 체계 역시 한국과 동일한 어순을 가지고 있어 일본에서는 핀란드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카모메 식당이라는 일본인이 핀란드에서 식당을 차리는 영화가 인기를 얻은 이후 일본인들의 핀란드 이주 열풍이 한때 불기도 했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는 다르게 핀란드어는 일본인들이 비교적 배우기가 쉬운 언어도 한몫을 했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핀란드는 그동안 거의 100년이 넘는 중립 노선을 지켜오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나토 군사연합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입을 진행하면서 K9 자주포 동맹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동맹체가 결성돼 터키, 폴란드, 인도, 호주,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들은 한국에 모여 무기 사용 등에 관한 협력 연구를 진행해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위 에스토니아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발트 3국 나라들 중 에스토니아는 점점 한국인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토의 사이버 방위사령부가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에스토니아는 제4차 산업혁명에 편승해 빠른 속도로 IT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에스토니아인들은 발트 3국 중에서도 핀란드인들과 같은 우랄 발트, 핀족에 해당되는 민족들로 뿌리 깊은 발러시아 감정이 있는 나라인데 언어 문법 체계가 핀란드어와 동일해 문법이 거의 유사한 한국인들이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인 편입니다. 최근 한국은 나토 산하기구인 나토 사이버방위사령부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가입한 상황이어서 최근 한국과 나토 사방부가 있는 에스토니아의 교류 협력이 증가하고 있고, 에스토니아 역시 핀란드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양국 국방 교류 협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에 2000년대 초에 공가입한 이래로 꾸준한 경제 발전이 이뤄지며 선진국에 안착하며 국민소득 역시 PPP 기준 37,000달러를 돌파한 상황으로 43,400불의 한국과 비슷해져 한국과 경제교류 협력이 기대됩니다. 2위 바스크인 평균 2만 불의 국민소득을 지닌 스페인에서도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민족 집단은 바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사는 바스크인입니다. 유럽에서는 헝가리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적 아시아계 민족으로 분류됩니다. 놀랍게도 주변의 스페인, 프랑스, 영국인들과는 다른 아시아계 문법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어와 문법이 완벽하게 동일하며 단어만 갈아 끼우면 바스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에 약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의 최고권위 학계에서도 바스크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바스크인 역시 헝가리, 핀란드인과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이주해간 민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설은 아직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고대 동아시아에서 바스크인들이 전래됐을 것이라는 가설을 반박하는 이들도 고대 바스크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스크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고인돌 문화, 한국어의 문법 체계와 동일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고고학적으로 고대 한반도와 바스크인들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1위 영국왕실 작센 코부르크고타. 왕조는 독일 동부 헝가리에서부터 체코 사이에 근거지를 둔 왕조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과거부터 포르투갈, 불가리아, 영국, 벨기에 등의 왕족들을 배출한 전유럽 왕족의 뿌리가 되는 가문입니다. 현재 영국의 원저왕가도 작센 코부르코타 왕조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독일 감정이 심해지자 원저왕가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이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작센 코부르고타 왕조는 과거 헝가리계 마자르 민족, 핀란드 민족, 터키 민족과 마찬가지로 고대 동방에서 넘어온 민족이 뿌리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스키타이 민족이 유력한데 놀랍게도 독일 ZDF 방송에서는 독일 게르만 민족을 대이동시킨 훈족의 원류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내 흥미를 끈 바 있습니다. 훈족 스키트인들의 최상류 지도층들이 바로 작센 코부르고타 왕조로 알려져 있는데 작센 코부르코타 왕조의 뿌리인 작센 즉 색슨족의 근거지는 독일의 작센 지역이고 작센족의 뿌리가 바로 흉노즈쿤족의 일족이었을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은 큰 충격을 줍니다. 오늘날 영국왕가가 아시아계 민족이라는 분석은 다소 황당하고 과장된 분석일 수 있으나 실제 그 뿌리를 살펴보면 동유럽으로 이주한 아시아계 기마민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은 기마민족의 뿌리가 되는 민족인 한국인들에겐 매우 큰 흥미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왕실에서는 스키타이,
흉노족과 관련된 신라의 유적이 있는 경주 안동 지방을 즐겨 찾아 일각에서는 영구광실이 자신들의 뿌리가 있는 안동과 경주 일대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아 다소 과장된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영구광실 작센코부르고타 왕조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렇게 허황된 분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유럽의 먼 한민족의 친척으로 알려진 나라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유사역사학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대 사적 연결고리는 오늘날 국제적 역학관계와 밀접하게 돌아갈 뿐 아니라 최근 발견되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 점점 그 역사적 사실이 증명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알수록 흥미로운 민족. 한반도 고대사 연구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고 역사학적, 유전학적 연구가 더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고조선 연구는 외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국내 사학자는 코 골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사학에 오염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방에 갈 겁니다.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고인돌이 제일 많다. 그 시대의 세계 강국이었다. 한국은 KF-21을 말레이시아, 폴란드, UAE, 영국, 호주에 수출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KF-21은 라팔보다 항공전자 장비, 스텔스성이 좋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면 미들급 4, 5세대 전투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꼭 부도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생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윤치원님이 편역하신 부도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럽 쪽에서 이동해 만주 지역으로 이동한 환족, 외지인, 과 한반도까지 웅족, 현지인, 이 만나 결합했고 세월이 흘러 세력이 확장됨에 팽창으로 다시 유럽 쪽으로 진출 또다시 정착하면서 결합한 것으로 보면 맞다고 보는 게 정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만이 전 인류를 따르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이미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등에서 중국인들의 야비한 술수를 넘어서고 한국인의 신의와 성실과 자애자비 정신에 감사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